2024년 9월 25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매도로 인한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부는 중동, 내부는 금투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 같이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이 5,713억 매도를 했습니다. 장 막판에 4천억에서 1,000억을 급격하게 2시 50분 가까이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음봉으로 전환을 했는데, 기관이 5,490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2시 40분을 넘어서면서 기관도 매도폭을 좀 축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기관이 436억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9억 매수를 했거든요. 기관 개인도 역시 394억 매수를 했는데 기관의 매도폭이 거세지게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일단은 내부는 금투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제 민주당이 회의를 좀 가졌죠. 회의를 가졌는데 일단은 한 달 후에 조금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기 위해서 금투세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링크를 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대한 이슈도 있었죠.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표적 삼아 미사일을 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레바논서 쏜 미사일 요격,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중동의 전쟁이 좀 심각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요, 미 선물을 약세로 전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중국에서도 미사일 발사했다,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는데, 한 가지 이슈뿐만이 아니에요. 이슈를 찾아내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개가 오늘 이슈가 됐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중국 관련된 회사들 미국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PDD, 판도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알리바바, 리오토, 니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 그리고 올해 한 번 더 낮출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제 그 비철금속도 소폭 상승을 했고요. 화학주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시장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장 초반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화장품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 외에 반도체 관련주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을 다 일단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AI 반도체 블랙홀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인 보고서도 역시 주가에 호재가 되게 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챗봇이라든가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전력과 전선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 보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약세가 되게 되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 힘을 못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아마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부품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역시 장 막판에 거의 다 밀렸습니다. 현대기아, KG모빌리티, 뭐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 현대위아 다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뭐 인도 법인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신규 IPO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뭐 자동차 제조업체로 보면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에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인도 증시에 IPO하는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금융주, 밸류업 관련주가 다 약세를 좀 보였는데, 뭐 KB금융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빠졌죠.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뭐 이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덱스 펀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건 한 달 후 내용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하나가 나왔어요. 자, NC소프트, 두산밥켓이 밸류업 종목 할 말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돈을 주주 환원을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이 포함이 안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KB금융과 하나금융지중이 지주가 PBR 상위 50%라는 기준 때문에 포함이 안 됐고요. NC소프트, SM엔터, JYP 주주 환원에 소극적이었던 엔터 기업이 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소액주주와 쓸전을 벌여온 DB하이텍, 얘네들이 뭐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진 않았죠. 그리고 두산그룹에서 두산밥켓도 역시 뭐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포스코DX 이런 기업들이 PBR이 4배 이상인데, 뭐 지금 외국계 은행에서 UBS는 100개 이상의 편입 종목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온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빠지고 어떻게 SM, 엔터, 그 다음에 NC소프트, 두산백회시 편입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진칼도 오늘 좀 포함이 됐죠. 그렇죠? 얘네들이 과연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 쪽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회사들인데, 뭐 이런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되면서 시장은 뭐 밸류업, 세제 혜택도 없고 그냥 개판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은 당분간 보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딥페이크 보안주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센즈랩 이런 종목들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웍스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딥페이크로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도록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좀 괜찮은 흐름 보여주었다가 뭐 막판에는 뭐 다 하락을 했죠. 그래도 2차 전지는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며칠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조정 받을 때에서 받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함에 따라서 테슬라가 중국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무인 택시 얘기가 좀 있죠. 그리고 오늘 삼성 SDI와 GM이 미국 배터리 합정 공장에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설비를 구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관련주들이 오전 한때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고요. STO 통큰증권 발행 NFT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뭐 이 내용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K옥션, 서울옥션, 핑거, 헥토파이낸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선거사무실에 총격이 가해져서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면 뭐 트럼프 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 여론조사 쪽에서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이슈가 됐던 흐름이 보여주었는데, 뭐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색깔을 제가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서 MSP 금융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MSP는 리튬, 흑연, 니켈,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과 함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서 2022년 6월에 출범을 했고, 향후 중국의 광물 자원 독점 시장 형성에 대항해서 금융기관과 광산 업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저소득국가에 대한 민간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오늘 미국 증시를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요, 광산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매일 그 이슈가 되는 특징주에 대해서 올려놓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뭐 구분을 좀 제가 해놓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금속 관련주가 상승을 했어요. 프리포트 맥로난, 서던 코퍼, 알바말, 그 다음에 아카디움, 리튬 뭐 3%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조금 흐릴 수는 있습니다. 흐릴 수는 있는데 오늘 뭐 대표 종목 상승을 한 걸 보게 되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부터 이 이슈는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9월 달에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종목 중에서 오늘 매수가 됐던 종목 그리고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 NCRO, 덴티움, 토니모리 이 종목은 오늘 매수가 됐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CS 베어링, HLB 테라피틱스, 펜트론, 휴온스 글로벌 이 종목들 위주로 좀 빠르게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다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밑에 보게 되면 얘기할 종목들이 꽤 많아서 중요한 종목들만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먼저 볼게요. 코스모 화학이 장 마감 전에 이렇게 저항이 있었던 걸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장 막판에 하락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코스모학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여기 저항이 있죠. 이 저항을 돌파를 한 게 이 캔들인 거예요. 60분. 그리고 여기에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매수가 된 거고 장 막판에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이 다시 들어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흐름은 저는 2차전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보더라도 2차전지 쪽의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2022년이 대부분 좀 저점이었는데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어 갖고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중 바닥이 형성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중요한 가격은 21,850원 있죠. 죄송합니다. 21,800원대까지 보셔도 되네요. 21,800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버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1,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면 되고요. 그 내용은 지금 이렇게 저항이 있는 가운데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번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28,500원대까지 단기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흐름 조금 받으면 그 다음에 뭐 9월 초반에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가격권 21,800원 지지를 하면 버틴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미국이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21,800원을 이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지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락한 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60분봉상의 저점을 이탈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60분봉이라고 하는 거는 오류가 좀 적기 때문입니다.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탈을 했다가도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오류가 좀 적은 게 60분봉이기 때문에 뭐 조금 민첩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10분봉 잡으셔도 괜찮은데 오류가 좀 많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즉 시장이 내일 약세를 출발해서 28,800원을 이탈을 해서 출발을 하더라도 60분봉상의 저가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요거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DTNCRO. DTNCRO는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었거든요. 저항이었고, 이 저항을 돌파를 했던 봉이 이 봉이었죠.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서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가격 있죠. 여기에서 요 가격 10,000원에서 한 1,600원, 7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지지가 나온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즉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050원 있죠. 7,050원은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7,050원은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덴티움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뭐 역시 시장이 약세였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덴티움이 오늘 상승을 했던 이유는 중국이 어제 금리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덴티움의 매출의 50%가 중국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이 경제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덴티움의 주가는 당연히 반등 나올 수밖에 없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중국이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게 되면 덴티움 살아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덴티움이 살아나게 되면 다른 치과 관련주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만 오늘 올라오게 되면서 시장이 약세였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10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오전에 급등 나왔죠. 그리고 올라올 때 거래량 좀 동반이 되었고요. 장 막판에 시장같이 밀렸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 뭐 화장품 관련주도 역시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항이 형성되었던 가격이 뭐 9,800원 수준이었는데 오늘 뭐 중국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가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같이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잡아줘야겠죠. 손절가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9,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9,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모 화학, 디텐시아로, 덴티움, 토니모리 오늘 매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고, CS 베어링 뭐 며칠 동안 급등이 나오면서 저항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뭐 오늘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해리슨 이슈가 저는 있다라고 해서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올라가다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00원 있죠. 6,300원이 손절가로 잡혀 있다라는 거, 손절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테라피틱스, HLB 테라. 이거는 투자 경고 지정이 됐죠. 뭐 하루였습니다. 하루. 뭐 단기 급등을 했고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액 계좌로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거는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를 손절가로 어제 아마 잡아 드렸을 거예요. 손절가로 잡아 드렸는데, 버티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해 드리자면, 9,450원 있죠. 9,450원에서 9,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관점에서는 그냥 단기 차익 실현?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같이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냥 정리 안 하고요. 9,450원 손절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9,450원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펨트론, 2차전지와 반도체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수 타이밍을 여기 돌파를 하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조정받게 되면 이 가격까지 조정받는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2분할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제 윗꼬리 달았고요. 오늘도 한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2차전지랑 반도체 두 쪽에 다 쓰이는 장비 만드는 회사죠. 한때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단기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제가 여기를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은 6,800원 수준까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버텨서 6,800원에서 6,900원대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그래도 수익이 났는데 혹시 급락 나오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5,000원 손절가는 아니죠. 차익 실현까지요. 5,000원 이탈 시 정리, 그리고 뭐 다시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펨트론 단기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온스 글로벌, 뭐 어제 급등이 나왔죠.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갔고, 단기적인 저항 부근에서 조정을 받은 거고,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해드렸던 4만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더 뭐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끌고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얘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 종목들은 2시 이전에 제가 찾은 거예요. 한 200개 넘게 종목을 찾아갖고, 야, 오늘 시장 되게 좋네. 시장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상승폭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종목이 되게 많이 나오네. 시장 반등 나오겠다. 시장 이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뭐 말씀드렸던 대로 2시 40분 이후부터 시장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종목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을 좀 추렸어요. 뭐 저항이 얼마 남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3, 4분기에 올라올 만한 종목들이 어떤 건지 추려놓은 게 밑에 있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이 아직까지 좀 많죠. 거의 뭐 10개 가까이 되니까 이 종목 빠르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다는 거.
뭐 특징을 보게 되면 반도체랑 2차 전지와 살짝 엮여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차트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테스예요. 테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2차 전지랑 반도체랑 흐름 보게 되면 여기가 지지였던 경우가 많죠.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그때까지 다 밀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반등이 좀 나오려고 흐름이 좀 잡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스의 경우는 2024년 실적이 2023년보다는 좋다. 근데 뭐 더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는 직접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3분기에 2분기 대비 실적이 2배 정도 좋아집니다. EPS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있었죠.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테스 관심 종목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은 17,300원 정도가 되겠네요. 17,300원에서 17,000 뭐 한 17,300원 보세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7,300원 돌파 시 매수하는 게 옳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9,500원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19,500원 단기 목표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닝 머티리얼즈 머트. 참고로 여기에서는 머티리얼즈라고 나왔는데 머트리얼즈입니다. 제가 오타 좀 났어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거의 25,000원 이하가 역사적인 바닥이었어요. 역사적인 바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한 26,200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저항이 26,2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뭘 러프하게 보면은 26,500원까지 보셔도 되고요. 26,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35,000원대까지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35,000원. 그렇기 때문에 워닝 머티리얼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코미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전에 2022년에 저항이 그 가격 역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되면 4만원 초반까지는 좀 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거기까지 밀리지 않고 뭐 올해 상반기 반등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다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코미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올해 3분기에 좀 좋아집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연간으로는. 근데 뭐 반도체 안 좋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주는 거고, 올해 초에 조정을 받았던 가격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던 가격은 이 가격이었어요. 6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올라오다가 6만원 돌파를 하게 되면 뭐 내일 정도 타이밍이 나올 거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오늘 약세로 마감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6만, 정확하게는 6만 5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6만 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그냥 보게 되면은 6만 9천원대까지 뭐 한 15% 정도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이거는 하나 머티예요. 하나 머티. 원익은 원익 머트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머티리얼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보시게 되면 작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전에 여기가 저항이었죠. 이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항이 있었는데 이 저항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여기까지 제가 지켜보느냐고 관심 종목이 오늘 세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32,000원, 32,000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35,000원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냥 3만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3만원. 그러면 38에 24. 한 7% 정도 차이가 나네요. 7%. 7%면 너무 큰데. 7%면 너무 큰데. 근데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32,000원 부근에서 매수해서 3만원 손절가 잡고 대응할 수 있으신 분들만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다가 아니라 그 가격만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HL만도.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 있었죠. 이 저항을 돌파하는 것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격은 35,300원 수준입니다. 35,300원. 이거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HL만도 같은 경우는 손절가 그냥 4%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손절가 4%. 그 다음에 한세실업. 한세실업이 이렇게 갭을 메꿨습니다. 갭을 메꿨고요.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이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목표가는 17,500원대까지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17,500원. 뭐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마시고요. 왜냐면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17,500원 부근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 관련주죠.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 매수 타이밍을 잡았던 건 여기에요.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 그리고 저항이 됐던 가격, 그래서 17,800원 부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이비전 시스템 보게 되면 2023년에 저점이 계속 있었던 가격이 17,000원 부근이었거든요. 17,000원 부근에서 역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17,800원 돌파 시 매수해서 단기적인 목표가 그냥 제시를 해드리는 건 24,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24,000원. 실적 3분기 4분기 좋았던 종목 둘 중에 하나는 종목 좋아지는 종목들을 다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테스나 주봉 한번 볼게요. 두산테스나는 뭐 2만원 초반까지 조정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몰매 맞을 얘기죠. 몰매 맞을 얘기. 다만 그 전에 지지가 나왔던 지지 가격이 27,000원 부근이었고요. 그 부근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이었던 6만원 부근대까지 올라오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그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저항이 이렇게 하나가 있죠.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이슈 없고 미국에서 반도체 상승을 했었으면 두산테스나도 타이밍이 충분히 나왔을 법한 종목이었는데 뭐 그렇지 않은 모습이고요. 지금은 31,000원 돌파 시에 매수하면 됩니다. 31,000원 돌파 시 매수해서 3만원 손절가 그냥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거겠죠. 36,500원 36,500원이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좀 공존했던 가격이니까 이 가격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는 올해 4분기 실적이 좋아요. 3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300원이에요. 36,300원이 보시게 되면 이전에 지지 있죠? 지지 있고요. 저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300원 돌파 시에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로 목표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라고 얘기를 하죠. 38,500원 1차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6,300원을 돌파했다라는 가정으로서 손절가는 35,500원입니다. 36,300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가정에 의거 35,500원이 손절가로 잡고 38,500원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굉장히 좀 많이 나올 뻔 했는데 그 중에서 추리고 추린 게 한 이 정도예요. 추리고 추린 거 3분기 4분기 실적 좋다라고 했는데 이 실적은 증권사 리포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한 달에 한 번은 실적 체크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오롱인더 수소 연료 전지 소재 이슈가 오늘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30분 이내로 마감을 좀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오늘은 35분 정도 했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할 얘기는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